김원봉은 1948년 4월에 김구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석했다가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평양에 남습니다. 월북을 한 거죠. 좌측에서는 김원봉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월북을 이승만 대통령의 탓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김원봉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용했던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고문을 받다가 어쩔 수 없이 월북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김원봉은 해방 훨씬 이전부터 자발적인 공산주의자였고 물론 이념적으로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한 자발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지시를 받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친일파 노덕술에게 고문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산당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은 1948년 7월이고 김원봉이 월북한 것은 1948년 4월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노덕술을 기용해서 김원봉을 탄압한다는 타임라인이 맞지 않죠. 김원봉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월북을 했습니다. 노덕술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경찰이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악질 친일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덕술을 기용한 것은 누구냐? 조병옥입니다. 그리고 조병옥은 누구냐? 현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계의 시조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 민주당을 창당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좌측에서는 노덕술을 엉뚱하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연관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원봉은 1947년 3월 22일에 실제로 체포되지만 곧 석방돼요. 해방 후에 잡힌 거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덕술에게 고문당했다, 맞았다, 뺨을 맞고 3일 밤낮을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시 전설처럼 전해지면서 마치 너무 심하게 탄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북에 넘어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고문을 받았다, 맞았다, 뺨을 맞았다는 기록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덕술이 김원봉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는 언제 등장하느냐? 1987년이에요. 누군가가 사건 40년 뒤에 갑자기 구술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김원봉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았다는 것도 친일파의 탄압 때문에 월북했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겁니다. 그렇게 월북한 김원봉은 단박에 북괴 정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북괴 정권에서 온갖 감투를 써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가검열상, 군사위원회 전권대표,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까지 해요. 6.25 전쟁 직후에 북괴 언론에서는 김일성, 박헌영 등을 이어서 7위로 이름이 등장했고 공화국 남반부 인민위원회 선거지도부 명단에는 1위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서열 1위였다는 뜻이죠. 공화국 남반부 인민위원회 선거지도부라는 것은 북괴가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병합한 뒤에 남쪽에 북괴의 통치체제를 심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의 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김원봉은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 전복시키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도록 투쟁한다는 것이 목적인 인민공화당 빨치산이라는 세력을 길러냅니다. 1950년에는 김원봉이 북괴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선거기관과 선거 장소를 습격하여 파괴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민봉기를 일으키라고 지시하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예요. 김원봉은 6.25 도중에는 국가검열상이었다가 노동상이 됩니다. 국가검열상은 한국의 검찰총장 겸 감사원장 정도 되는 자리고, 노동상은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6.25 전쟁을 지원하는 조직의 수장 자리예요. 이 말은 김원봉이 6.25 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 위치, 일명 전쟁지도부에 속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지도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공로로 전쟁이 끝나기 전에 김일성으로부터 공화국 노력 훈장이라는 훈장을 받아요. 당시에 노동신문이 썼던 훈장 서훈의 이유는 뭐냐?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미제의 약탈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정권기관 및 당 단체 지도 일꾼들에게 공화국 훈장을 수여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은 6.25의 발발부터 깊이 관여를 한 인물이고 대한민국의 적화통치 구상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범이죠. 대한민국의 패망을 추구했던 전범이자 6.25의 원흉 중 하나예요.
그런 김원봉은 1958년에 김일성에게 숙청을 당합니다. 좌측에서는 김원봉이 김일성에게 숙청을 당했다는 이유로 김원봉을 북괴 체제의 반기를 들었던 억울한 사람으로 포장해요. 전혀 아닙니다. 김원봉은 1958년에 북괴 정권이 개국 공신들을 제거하고 김일성 유일 권력 집중 체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숙청된 거예요. 1956년에 가장 먼저 박헌영이 숙청돼서 총살됐고, 뒤이어서 6.25 이전에 모택동 산하조직에 있다가 합류한 세력,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 세력이 전부 제거됐습니다만 김원봉은 약간 더 살아남아서 계속 요직을 맡았어요. 그러나 결국 1958년 10월에 체포가 됩니다. 김원봉은 숙청되기 전까지 김일성에게 반기를 들기는커녕 북괴 정권에서 권력이란 권력은 다 누리고 말 잘 듣는 땡이 노릇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 1954년 1월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혼란시키고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간첩단을 직접 내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김원봉이 1958년 숙청이 목전에 닥치자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려던 그 나라, 자기가 혼란을 일으키겠다고 간첩단까지 내려보냈던 그 나라, 바로 대한민국에 망명을 하겠다고 시도하다가 김일성에게 발각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요. 평생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살았던 그 인간이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이후로 김원봉의 소식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까지 다 같이 사라졌습니다. 김원봉의 최후에 대한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만 아직까지 여전히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래도 우리가 김원봉에게 훈장을 줘야 됩니까? 이래도 우리가 김원봉을 재평가하면서 단지 한때 독립운동을 했다고 떠받들어야 됩니까?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에 붙어서 6.25를 일으킨 역사의 죄인, 배신자, 전범, 살인마를? 이런 김원봉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김원봉을 서훈하려다가 일이 커지고 비난이 거세지자 문재인은 김원봉 서훈을 포기하고 슬쩍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좌우가 통합해야 된다는 뜻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은 2015년에 대령통이 되기 전에 김원봉에게 서훈을 하고 싶다, 술을 한 잔 따라서 바치고 싶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낙타 이야기, 아마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막에서 낙타가 텐트 안에 코를 집어넣고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이 너무 추우니 코만 텐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그러라고 합니다. 좀 지나자 낙타는 머리를 텐트 안으로 넣더니 밖이 너무 추우니 머리만 텐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주인은 허락하지요. 곧 낙타는 목까지 텐트 안으로 넣고는 말합니다. 밖이 너무 추우니 목까지만 텐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그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텐트 안으로 들어오다가 결국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자고 주인은 밖에서 떨면서 잤다는 얘기예요. 김원봉은 비록 북에 협력했지만 독립유공자다. 독립운동의 공은 따로 떼놓고 봐야 된다. 시대상을 반영해서 재평가해야 된다.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텐트 안에 들어온 낙타의 머리예요. 2019년 문재인이 공식적으로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이 가로막히자 문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율성과 홍범도를 자유대한민국이라는 텐트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문재인이 과연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면 반발이 일어날 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문재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찔러 넣은 겁니다. 그 발언은 계획되고 설계된 거예요. 텐트 안으로 들어온 낙타의 코 역할을 하게 하려던 겁니다. 6.25 전범이기는 하지만 독립운동도 했다. 공산주의자이기는 하지만 훌륭한 예술가였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도 지었지만 다른 좋은 가곡도 많이 지었다. 이런 주장에서 우리가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용납한다면 결과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텐트 밖으로 밀려나는 것뿐.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